안녕하세요. 리본TV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고 주변에 한두 명쯤은 고생하고 계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요추 디스크라고 불리는 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에 혼선이 많아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디스크는 컴팩트 디스크, CD에서처럼 둥그란 원판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원판이라고 해서 추간판이라고 부르고요. 디스크는 추간판에서 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보통 튀어나온 추간판이 신경을 눌러 허리,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 추간판 탈출증을 흔히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맞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간판과 같은 의미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디스크로 개고생해서 하지 마시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 케어 좀 받았지 라고 하시면 멋져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추간판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추 추간판은 가운데 있는 수액과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추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사이에 위치하며 추간판과 뼈 사이에는 종판이라는 연골 구조가 있어서 뼈와 추간판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척추뼈와 추간판으로 구성된 척추 기둥은 뼈의 구조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앞과 뒤에 긴 인대로 붙어 있는데, 앞쪽 곳을 전종인대, 뒤에 것을 후종인대라고 합니다. 후종인대는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을 때 신경 압박을 막아주는 마지막 방어막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디스크는 간단하게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 흡수 역할을 해주는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가운데 수액이 퇴화되어 조각이 나서 섬유륜에 생긴 틈으로 삐져나오는 걸 추간판 탈출이라고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분류하면 탈출증은 증상을 동반한 병명입니다. 오로지 튀어나온 정도로 나눈다면 가장 초기 단계로 디스크 팽윤이 있는데, 디스크 팽윤은 섬유륜 안쪽에 일부 생긴 균열 쪽으로 퇴화된 디스크가 일부 밀고 나온 구조로서 넓게 약간 볼록한 정도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추간판 돌출로서 섬유륜의 거의 전층이 찢어졌지만 아직 다 찢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수액이 밀고 나와서 팽윤보다는 보다 볼록하게 나와 있으며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추간판 탈출증은 수액 조각이 모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고 섬유륜을 완전히 뚫고 나온 상태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아까 말씀드린 후종인대를 뚫지 못한 경우와 뚫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탈출된 수액 조각이, 이건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수액 조각이 위아래로 상당히 멀리 이동한 단계로 영문으로는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며, 한국말로는 딱히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보통 격리나 박리란 표현을 씁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디스크 조각이 위치를 벗어나서 탈출되어 있다고 해서 탈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추간판 탈출도 엄밀히 말하면 추간판 중 수액이 떨어져 나와 튀어나오는 것으로 수액 탈출이 맞으나 추간판 탈출과 혼용되어 같이 사용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추간판 탈출증 하면 그냥 평소 아시는 디스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추간판의 중심에 있는 알맹이가 수액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 팽윤 단계는 허리 통증이 주증상이며 대개 충분히 쉬고 적절한 약물이나 물리치료 시행을 받으면 호전됩니다. 간혹 MRI상 팽윤 정도인데도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환자의 병력과 MRI를 자세히 보면 디스크 내장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전편에 말씀드렸듯 디스크 내부가 고장난 것으로 섬유륜 손상 부위에 통증에 민감한 조직이 생성되어 발생합니다. 앉아있기 어렵고 허리를 펴기 힘들어합니다. 고주파나 레이저 치료의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디스크 돌출 단계부터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어서 눌리는 가지신경에 해당하는 골반 및 다리 쪽으로 신경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키는 병변의 심한 정도를 추간판 돌출, 탈출, 탈위로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에 돌출, 탈출, 탈위가 있다니 용어가 겹치지 않나는 의문이 드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허리 통증과 하지로의 방사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병명이고, 팽윤, 돌출, 탈출에서 탈출은 병변의 형태만을 구분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망가진 수액 조각이 튀어나와 요추 가지신경, 신경근이나 신경뿌리라고도 부릅니다. 가지신경을 압박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데, 신경 자체 압박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 몸에서 탈출된 수액과 찢어진 섬유륜을 고치기 위해 분비한 염증 물질들이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성 통증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이 찢어지거나 다쳤을 때 아물면서 욱신대고 벌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 찢어진 흉터는 남아도 통증은 사라지죠. 그래서 급성 염증기가 지나고 나면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개 통증이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충분한 휴식이나 약물, 물리치료로 초기 통증이 있는 기간을 안정시켜주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디스크로 오랜 기간 침상 안정만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오히려 고령 환자분들은 오랜 시간 침상 안정을 할 경우에 폐렴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상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경차단 주사나 신경성형술 등을 통해 신경이 눌린 부분에 있는 염증 물질을 씻어내고 약물로 심한 염증을 억제하여 통증을 줄여서 조기에 활동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치료 등에도 통증이 호전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처음부터 신경근 압박이 너무 심해서 다리 일부에 마비가 있어서 힘이 빠지는 경우, 항문 주변의 감각이 떨어지고 소대변 장애 등 요추 신경 전체가 심하게 눌려서 발생하는 마미증후군이 있을 경우엔 누르고 있는 탈출 디스크를 제거하여 신경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의 시작이 늦어서 신경 압박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경 손상도 심해져서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어 조기에 적절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디스크가 있었는데 의사들이 수술을 하라고 권했지만 버텨서 저절로 좋아졌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발가락 하나가 안 움직이거나 감각이 둔한 부위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증을 남기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수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단순히 척추 디스크 수술이라 하더라도 맨눈으로 수술을 하였으므로 상처도 크게 열어서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불가피했고, MRI 등의 진단검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의심되는 부분을 넓게 수술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엌에 불이 났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 집 전체에 물을 뿌리는 격이고요. 최근에는 진단 기법과 현미경, 내시경 등의 수술 장비의 발전으로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이 병변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집에 난 불의 예를 든다면 부엌에서도 가스레인지에 난 불을 정확히 찾아서 진화하여 다른 공간에 불필요하게 물을 뿌려 손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참고 참아서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긴 만큼 수술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척추를 전공한 선생님들 중에도 환자가 통증이 심해서 오면 마비도 없는데 무슨 수술합니까? 라고 돌려보내고, 고생 하시다가 마비가 발생돼서 오면 마비를 수술해서 좋아지겠습니까? 그냥 사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정말 있긴 합니다. 저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척추 수술의 기준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보존적 치료만 하든지 아니면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나사 고정술을 하든지였죠. 뭐 아니면 도식으로 병변의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침이 정해지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디스크 치료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환자의 증상과 환자 개개인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게 터진 디스크라도 증상이 경미하다면 보존치료나 시술로 충분할 것이고, 아주 작은 디스크, 보통 저희들이 콩알 디스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증상이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콩알 디스크가 돌아다니다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 중에서 가장 좁은 곳에 가서 박히는 경우가 많아서 통증도 더 심하고 수술을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요추 디스크 수술은 1cm 이하의 상처로 허리 마취나 부분 마취로 시행하는 내시경 수술법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이 문제가 되는 탈출 디스크만을 제거하므로 환자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내시경 수술법의 발전과 장비의 개발로
이전에 현미경을 통해 시행하던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내시경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법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 한 가지 방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더라도 탈출된 위치, 환자의 건강 상태, 위아래 인접 척추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분을 치료하다 보면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왜 또 재발하냐는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추간판은 소모품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은 신경을 직접 누르거나 곧 나올 만한 디스크 조각만을 제거하고 비록 남아있는 수액들이 좀 퇴화되긴 했어도 가능한 보존하여 쿠션 역할을 하게 남겨둬야 합니다. 좋은 라텍스 베개를 쓰다가 세월이 지나 조각조각 부서지면 새 걸 써서 쓰면 좋겠지만 사정이 안 된다면 쓸만한 조각들을 모아 베개뽀에 모아 넣으면 또 베개로 쓸 수 있듯 퇴화된 수약 조각들도 추간판의 쿠션 역할을 위해 최대한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고정술을 하면 재발할 일이 없겠지만 쓸 수 있는 운동 분절 하나를 버리는 격이 되어 위아래 척추 분절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또 다른 병을 유발할 수 있어 가능하면 나사 고정술은 디스크가 거의 없어 진공 디스크가 되어 뼈에 충돌이 예상될 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 고정술은 하루라도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추간판 탈출증은 통증이 있더라도 초기 염증이 줄어들면 증상이 호전되므로 보존 쪽 치료를 1차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단, 마비가 있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오래 불가능할 경우 시술이나 수술을 꺼릴 이유가 없다. 셋째, 치료는 MRI 등 검사에서 보이는 병변의 심한 정도가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생활 패턴, 직업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추간판은 자동차 쇼바나 쿠션처럼 소모품이다. 한번 터진 디스크를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디스크도 쓰다 보면 퇴화되어 다시 터질 수 있다. 재발을 용납 못하면 의사가 점점 나사 고정술 쪽으로 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사 고정술은 재발이 반복되어 디스크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고려한다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아주 흔하게 알고 있는 질환이지만 막상 겪어본 분들은 통증으로 엄청 고생하시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쪼록 진단과 치료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알기 쉽게 척추 관절 질환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다가 불편한 점 댓글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